변론에서 어떤 부분 조명하셨나요?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나요?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코닝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실제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항소심대로라면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노소연 관장에게 줘야 하는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재판 판단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개인적인 일로 심력 끼쳐 죄송하고 모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바로 다음 한 물게요. 허지연 변호사님. 2심 재판부는 장인의 뒷배 때문에 SK가 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당시 티켓십이 우려해서 신구 사업권 포기하고 더 막대한 인수자금을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개 입찰했다. 이걸 마치 SK가 특혜를 입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내용이 있어요. SK그룹에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만약에 1조 3,8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만약에 현금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경영권이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지만 기업 이미지상 지금 이 판결대로라고 하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의 토양 위에서 SK라는 기업이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본인들은 그러니까 SK는 당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포기하고 노태우 정부가 아닌 김영삼 정권 때 비로소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자금도 SK 계열사에서 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내용들 지금 항소심 판결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 SK 기업 이미지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CEO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산 분할액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뭐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경영권이나 지분의 어떤 분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노소연 관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 분할을 받으면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까지 흘러나오면서 알겠습니다. 이 양측의 입장이 지금 상반된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긴급대책회의를 연 SK그룹에 SK 역사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와서 유감이다. 오늘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최태원 회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일각에선 SK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 약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을 받게 된다면 이 자금을 과연 어떻게 쓸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회 공헌 사업에 쓰여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4년 반 동안의 이혼 소송을 통해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은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사회 공헌에 나설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노 관장은 사회 공헌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며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노 관장 혼자 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2022년 1심 선고 직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게 아닌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 관장은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노 관장은 2019년 본인 SNS에 이혼 소송 출사표를 내며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SK 지배 구조나 우호 지분, 앞으로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현재 노 관장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기의 이혼 뒤 대규모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이 곧잘 뒤따랐던 만큼 노 관장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며 약 49조 원을 받았던 아내 맥켄지 스콧은 지금까지 1,900여 개 단체에 약 22조 원을 기부한 걸로 알려집니다. 빌 게이츠 아내 역시 이혼 후 게이츠 재단을 떠나며 약 17조 원을 받았고 이를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자선 활동에 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노 관장 역시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뒤 연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조 3천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만큼 일각에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최 회장이 돈을 바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루 2억 원에 가까운 지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개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전 재산 약 4조 원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자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확정일까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하루에 1억 8,900만 원, 1년치를 따지면 690억 원에 달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20억 원 중 17억 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나머지 3억 원에도 이자가 붙는데 다 합치면 오늘 기준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1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 이자를 바로 내진 않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산 분할이 선고되면서 성공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상 성공보수는 10% 미만으로 계약되는데 1%만 잡아도 로펌에는 138억 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는데 최 회장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소송 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가정법원 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 최 회장의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하면서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 분할 액수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법조계에서도 좀 이례적인 판결인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 분할금이 인정된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게 이렇게 35%라는 높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과거엔 급여로 형성된 이 재산만 분할을 해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뭔가 거액의 주식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을 도구하게 되면요. 이게 과거에도 그 급여뿐만 아니라 주식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과는 좀 달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등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이런 선례 등이 있어 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좀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일반인과 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배우자의 기여가 이제 보수나 어떻게 보면 그 상여 이런 걸로 인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식 가치 증가 같은 경우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하,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군요. 네. 예전 그러면 이 재벌가 소송은 좀 어땠습니까? 예전 재벌가 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이부진, 이무재 이제 이혼 소송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약 2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 분할금은 141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 삼성그룹과 관련된 여러 주식 등이 다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부진 사장님 말고 이제 그 조현아 이혼 소송 같은 경우도요. 그 조현아 부사장이 사실상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면서 분할해준 재산 분할금이 약 13억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주식, 월급, 퇴직금, 미술품 등 여러 재산 중에 어디까지가 이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재산의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주식인지, 월급인지, 퇴직금인지, 미술품인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진 않고요. 그 재산이 이제 과연 특유 재산인지, 네, 이 부분에 따라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특유 재산이란 그 일반적으로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 이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혼인 중 이제 상속이나 증여,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 이거를 일반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유 재산이 과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일관되게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 또는 그 감소, 방지에 기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번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지금까지 윤지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노소영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판단에는 최태원 회장의 옥중 편지도 근거가 됐는데요. 외도와 혼외자 존재를 숨기다가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다라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13년 법정 구속됐던 최태원 SK 회장. 구치소에서 직접 편지를 써 노소영 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노 관장에게 라는 말로 시작해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까지도 동거인, 혼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노 관장이 추궁하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수감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면회 신청을 수차례 거부하기도 했는데 돌연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를 알린 겁니다. 최 회장은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 없는 추측은 주위에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며 내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이혼 소송 2심에서 결정된 위자료는 20억 원. 재판부는 선고법정에서 옥중 편지를 언급하며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고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해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 관장의 두 딸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의 재산을 분할, 나누어 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입니다. 노 관장의 완승인데요.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이 돈 전부를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소송을 벌인 지 약 4년 반 만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전 재산인 약 4조 원 중에 1조 3,808억 1,700만 원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로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비해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 모두 약 20배씩 금액이 뛴 겁니다.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 가문이 사돈 관계가 되면서 그룹이 성장했다며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고액인 20억 원의 위자료를 산정하면서는 최 회장이 남편으로서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 내연 관계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재산 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실 심리 종결 예정인데 실명 어떤지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청구 기각됐는데 오늘 변론 어떤 부분 준비하셨나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 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다시 집중을 해볼까요? 세간에 미칠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 1심이 거의 180도 뒤집혔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하나를 바꿔볼까요? 1조 3,800억 원. 그 감이 잘 안 잡혀서요. 법원은 최태원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장유희 변호사님. 네. 최태원 회장의 그러니까 대략적인 재산이 2조 좀 넘는다고 판단했고 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분할해야 된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겠죠? 그렇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고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을 한 4조 원 이상으로 가치 평가를 했는데 이 배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65% 대 35%.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30%가 넘는다고 본 겁니다. 1심과 달리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런 거의 20배가 뛰었다라고 하니까요. 재산 분할 금액을 인정하게 됐는지 가장 큰 관건은 SK 주식이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취득한 최 회장의 그 재산 자체는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증여된 것으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인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무형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편입됐다는 게 이렇게 크게 액수가 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법률적인 변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얘기는 앞으로 참 차분히 볼 텐데 앞서 저희 뉴스탑 시작 전에 거의 시작 시점에 SK 최태원 회장 거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다면 보시는 그대로 노소영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다. 일부 일처제가 가치를 고민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극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릴 정도로 이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더 가볼까요? 왜 이렇게 항소심 결과가 1심과는 확 바뀌었을까?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50억 원짜리 어음사진 6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공개하면서 이를 토대로 SK가 성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부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당시에 뭐 약간 그 당시 취재진 중에 기자가 한번 약간 생뚱맞은 질문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덕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갔던 최태원 회장의 모습, 뭐 상당히 말을 아꼈던, 당시에도 이혼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이거는 그 파장이 엄청난 재판이긴 합니다만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될 게 선경그룹인 당시 어떤 그룹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경그룹은 원래 이제 이 최종건 회장이 이제 창립하셨던 선경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섬유업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섬유업체였는데 이 SK가 사실 이제 어떤 섬유업체에서 어떤 이 증권, 이동통신 뭐 이런 기업으로 이제 굉장히 사업 규모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간에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업 확장을 이제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인수를 하면서 SK가 굉장히 이제 기업이 컸는데, 문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사업권을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권을 이제 이 SK가 당시 성경이 받았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어서 자진 반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 제2동통신 뭐 등등의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 당시에 최종현 그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SK가 그 이후에 나름대로 또 회사를 여러 가지 텔레콤 관련된 회사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을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SK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단계였는데, 문제는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게 50억짜리 약속금이 6장, 즉 300억 원 규모가 넘는 돈이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최종현 회장 측에다가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 SK 그 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이런 증거 어음들이 제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굉장히 아마 공개되기 싫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를 또다시 이제 거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미 사건은 끝난 상황에서 이 자신의 어떤 이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 사건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걸 증거로 제출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SK 측에서는 아니 이미 그 비자금 사건 때 이거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즉 SK가 초기에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결혼 관계였던 노소영 씨 측의 어떤 이 기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서 1심과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300억과 1991년에 300억은 가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SK 유입 인정, 그러니까 이 비자금 300억이 SK그룹이 이렇게까지 재계 2위까지 성장하는데 종잣돈 아니었냐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같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선경그룹 얘기도 해봤지만 저 구장처장, 사실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화제가 많았었거든요. 뭐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당시 결혼할 때도 세기의 결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재벌가의 그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가 명확해 보이는 이 대기업의 이 장남과 그리고 당시 대통령인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딸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은 이제 그 고려대를 나왔고 이 노소영 관장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두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시카고에서 이 유학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모습에 반해서 연애 끝에 이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재임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권력자의 딸과 당시 이 그 부상하고 있던 이 재벌 그룹의 이 장남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이 파국을 맞아서 또다시 이 국민의 어떤 이 뭐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사실은 두 사람의 만남, 뭐 어떤 권력자의 딸과 재계의 아들 뭐 이런 부분
88년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늘 항소심 1조 3,808억 몇 천만 원도 또 있는데 재산 분할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돈 1조 3,800억 어마어마한 이 재산 분할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특히 시작은 이 최태원 회장의 2015년 한 일간지에 쓴 편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이 부분을 허주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거의 180도 다른지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생활 중에 형성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인정되고 특히 방패막이란 단어를 항소심 재판부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1심에서 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러니까 SK 그룹을 키우는데 결혼 이후에 뭐 경영에 도움을 준다든가 뭐 경영자로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게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최태원 회장 특유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게 1심 재판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특히 이 사례처럼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아이도 낳고 같이 살다 보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그 재산이 혼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설령 증여라든가 뭐 결혼 이후에 뭔가 특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그걸 키우고 SK그룹을 키우고 성장하고 하는데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을 제공해준 그 기여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노소영 관장도 그때 변론준비기획에서 나왔을 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본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2심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냐 아니냐 이건 직접 쟁점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 선친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돼서 비록 완벽한 입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SK그룹을 키우는데 유무형적인 노력이 투입됐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노 전 관장이 얘기하는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소송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노 전 관장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모든 것을 건 노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준 전향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기자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과 함께 이 판결 알아보겠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자, 가장 큰 이유가요.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죠. 그런 가운데 동거인 김희영 씨와 공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부산 국제엑스포 관련 행사에도 김 씨와 함께 등장했었는데요.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최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위자료부터 좀 살펴보면 1심에서는 1억 원이었는데 이번 2심에서 20억 원으로 확 뛰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노소영 관장이 겪은 이 정신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본 건데요. 세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서 최 회장이 2008년 11월 말 노 관장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최 회장이 보낸 건데요. 재판부는 이 편지 내용을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위자료를 대폭 늘린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던데요, 재판부가. 네, 맞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 5월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밝힌 이 암 발병 시점도 바로 이즈음인데요.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노 관장에게는 SK 이노베이션 건물에 있던 이 미술관 나비센터 퇴거를 요청하면서 김희영 씨에겐 TS 재단을 설립하도록 자금을 투입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김희영 씨에게는요, 한남동 주택을 지어서 무상 거주하게 하는 등 219억 원 이상 돈을 썼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법원은 이 또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보고 위자료를 1억에서 20억으로 대폭 늘린 겁니다. 다만 이제 최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지극히 편향적인 재판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새로운 전략이 통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소영 관장은 외도의 피해자란 점을 여론에 호소했는데 이 전략이 통한 겁니다. 지난해 11월이죠. SNS에 남의 가정을 회파하는 건 폭력과 다름없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죠. 또 직접 법정에 나오면서 피해자란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과 대조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변론에서 어떤 부분 존중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 이야기 좀 해보죠.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죠? 네, 노소영 관장은 1심과는 다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1심에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달라는 것이었다면 2심에선 현금 2조 원을 요구한 건데요. 경영권에 위협되는 주식 대신 현금 요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리포트 봤지만 이게 또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조 3,808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데 이 비자금이 결정타 역할을 한 건데요. 법원은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는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본 겁니다. 노 관장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인데요.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 사위라는 후광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2심 판결이 난 거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자, 최태원 회장은 1조 3,800억 원 현금으로 줘야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마련합니까? 네, 뭐 대법원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2심 선고를 바탕으로 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조 원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최 회장이 보유한 이 SK 지분 17.73%의 가치가 2조 원이 넘습니다. 최 회장이 주식을 일부 팔고 노 관장이 분할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되사면 최소 7%대 지분 확보가 가능해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경영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 이 최종 결론 그래서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 1988년 이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그룹 아들의 결혼으로 한때 또 관심을 모았던 그랬죠. 사안이잖아요. 네.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조강기터가 좋더라.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 연료 조강기처가 좋더라 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 연료 조강기처가 좋더라 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 연료 조강기처가 좋더라 가 좋더라 네, 오늘 선고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시다시피 저도 정확하게 뭐 한데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거 재산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뭐 그 정도로 1심보다는 많이 오른 그런 결과입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발표해 주세요. 예,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판결이 선고됐고 아직 판결문은 받아보지 못해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인 쟁점이 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판결문 받아보고 또 검토해서 다른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꾸 특유재산이라고 선대 최정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종현 전 회장한테 기자금 300억 지원했다는 사실 드러났는데 네. 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하지 않으셨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심은 제가 뭐 소송 대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비자금 뭐 거기에 이제 너무 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아마 이제 노소영 관장께서 또 밝히시겠지만은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그 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 혹시 상고하실 방침이 있으신지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이 부분 좀 간략히 여쭙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은 좀 만족합니다만은 개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그 부분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재산분할도 분할인데 위자료가 꽤 크게 나왔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음에 끝이 없어요. 아니 이 자료는
재판장이 초반에 굉장히 깊게 얘기한 것처럼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만합시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최태원 회장도 그 입장문을 저희 방송 전쯤에 냈을 때 이런 뭐 이혼 소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거의 일방적 독단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내밀한 부분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2019년 2월부터는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아예 최태원 회장을 작심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꾸짖듯한 태도를 법원이 보인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성실히 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판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재판부의 설시에 따르면 이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를 상당히 좀 법적으로도 좋지 않게 평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그 이후 시점의 부정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정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이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역할을 하게 된, 그러니까 혼인 파탄을 이제 좀 가져오게 된 굉장히 법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1심에서도 위자료 1억, 이게 일반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도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20배가 증가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전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소영 관장이 아팠던 그 이혼 소송 중에 아팠던 이유도 최태원 회장의 책임인 듯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예전 그림도 봤지만 2015년인가요? 세계일보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본인의 편지를 썼던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됐을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우연히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편지와 함께 혼외자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결국 오늘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1조 3천억까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혼외자 인정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거녀인 김희영 씨 얘기가 등장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판단도 했어요.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의 비용 219억 원을 이상 지출했고 돈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동거녀 김 씨에게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판단들이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인 20억이 인정되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보통 이혼 사생의 위자료는 정신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혼인 중에 어떤 다른 사람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혼외자를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최대로 인정돼도 1억을 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판결의 경향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외도 행위를 했을 때 위자료가 최대 1,000에서 3,000 정도로 인정되는 이 현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어 왔는데요. 예. 특히 뭐 이 사건이 결국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까지 바로 적용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혼인 생활 중에 어떤 외도 관계로 인해서 혼외자까지 낳고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혼인 생활 중에 그 혼외자와의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200억이 넘는 거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 같은 것들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인 2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상간녀 이 소송이라든가 어떤 혼인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선정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허 변호사에게 짧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외에도 또 다른 재판 있어요. 왜냐하면 김희영 이사장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낸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이게 오늘 1조 3,800억 원 재판 이후에 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30억 원으로 올려서 청구를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노소영 관장의 어떤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의 정도를 내부적으로는 따질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비슷한 수준에서 금액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0억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는 어려워도 굉장히 전향적인 높은 그 위자료 액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부의 구상관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워낙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2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또 다른 또 다른 소송, 또 다른 재판 얘기. 이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김희영 이사장과 노소영 관장 얘기. 예. 저는 하나 더 그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조 3,800억 원이 그 재산 분할로 되는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지금 SK그룹이 커지는 시드머니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종잣돈 성격이. 네. 그러면 그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올바르냐. 예. 이거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이혼이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만약 항소심 결과대로 1조 3,800억 원이 노소영 관장의 몫이 된다라면 비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실 말 그대로 비자금이라면 그게 나랏돈 성격이지 사실 노태우 전 회장 일가의 개인 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제2, 제3의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두 부부의 재산 문제지만 앞으로 노 관장의 어떤 재산 분할 이슈는 비자금 성격의 돈이 이렇게 나중에 큰 돈이 됐을 때 이걸 다시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되느냐 이런 새로운 이슈가 좀 터져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중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주식시장 변화, 이제 장을 마쳤으니까 오늘 주 SK 주식이 전날 대비 1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러면 1조 현금화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오히려 사자세, 그러니까 SK 주식을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국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SK 주식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한때 15% 이상이 상승했던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만약에 내놓게 되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마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당장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 형식으로 현금화해서 이 돈을 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종국적인 판단도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오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제가 아까 속보로 미처 읽지 못한 최태원 회장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억 가까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발판으로 SK그룹이 컸다. 이 얘기를 법원은 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의 얘기는 이겁니다. 육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공화국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비자금 유입, 혜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SK그룹이 큰 데는 전혀 입증,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이거를 재판부가 마치 300억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재기이익까지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와 추측만을 근거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편견으로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들었다. 억측과 오해로 인해서 기업과 주주들의 명예에 훼손을 끼쳤다라는. 정확히는 이제 최태원 회장은 오늘 그 노소영 관장에 대한 비판보다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좀 더 많이 쏟아내는 듯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비자금 때문에 SK가 큰 게 아니고 당시에 사돈의 압력, 돈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까지 하네. 이 정도면 네. 이제 할 수 있는 싸움을 노태우 전 대통령 측 혹은 SK그룹이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가 바로 어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마 SK 측으로서도 이 어음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당시에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정부에 특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어떤 비자금들을 제공을 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특히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이제 이걸 이제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동은 신동방 그룹이라든지 거기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지분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다 매각을 해서 이제 그걸 전부 다 갚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비자금 관련해서 전부 다 못 갚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노태우 대통령은 이걸 전부 다 이제 갚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SK 측도 지금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 쟁점이 된 비자금 이 문제가 당시에 기업 측이 또 정부 측에 즉 대통령한테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만이 따졌지만 그때 당시에 기업이 또 대통령한테 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이런 어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언급되지 않았었다라는 것들 이게 새로운 어떤 사실이라는 거 뭐 이런까지 이야기 간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정말 예전에 어떤 정경유착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성장했던 그런 문제까지 이제 또 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지금 항소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룰 것인지 그렇게요. 아니면 법률적인 뭐 이런 부분만 따질 것인지 워낙 이번에 판결 자체가 어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뭐 파기환송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한 번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정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좀 다뤄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아마 재판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은 그걸 아예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고 물론 중간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의 비자금 얘기, 50억 원짜리 6장을 제출하면서 뭐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20에 가까이 자는 극과 극의 재산 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 측도 가만히지 않고 아예 그 당시 압박으로 대기업들이 정권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고 야 이거 글쎄요 본인들의 어찌 보면 치부까지 드러날 정도로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 최태원 회장도 오늘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윤희 변호사님.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대법원 판단은 대체적으로 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그 상소심 흐름을 가져간다고 판단했을 때 정말 그럼 1조 3,800억 원을 최태원 회장의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된다. 아무리 재계 2위에 굴지의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련할 수는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처음에 1심에서 주식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가 이거를 가액으로 환산해서 조 단위로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상은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주식을 그대로 거의 절반가량을 SK 주식이 노소영 관장한테 간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그리고 SK 주식과 관련한 여러 어떤 변동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서 가액으로 환산하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완승을 거뒀다고 해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말씀 주신 대로 법률심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했는지 증거 채택에 기반해가지고 결론을 법리에 맞게 도출했는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장 핵심은 비자금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과연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뭐 도움을 줬다라고는 하지만 입증이 객관적으로 됐다라는 데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지금 노관장 측에서는 이건 실체가 있는 거다. 50억 원의 어음 사진도 있고 실제로 추징했을 때 SK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곧 정말 시드머니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리로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는 아닌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역사적 배경까지 되짚을 정도로 제6공화국의 이른바 정경 유착 사건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 세계 이혼 소송 양측의 엇갈린 반응 얘기까지 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얘기 짚어볼 텐데 무려 1조 3,8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 지급하라. 항소심은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속보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정 다툼이 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최 회장 측을 직격하자 최 회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노 관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나 있었다며 노 관장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도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는 노 관장의 발언에 제동을 거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며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겁니다.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이 강조한 혼인 파탄 시점은 위자료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이 언제 되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더 적게 줄 것인가 하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터데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2심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무너져서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늘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고 항소심에 대비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고 판단해 최 회장의 SK 주식 50%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결론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의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결혼생활 파탄 책임을 물어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의 세 자녀 역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그룹 성장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SK 지분 일부가 노 관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이유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손잡고 나온 동거인 저희가 준비한 6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동거인 김의영 이사장, 김의영 씨와 나란히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포착된 첫 공식 행보인데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의영 씨, 김의영 이사장은 TNC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좀 맡고 있네요. 네, 그 TNC 재단이라는 것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인데요. 이 최태원 회장의 이 T 그리고 이 김영 이사장의 이 영어 이름이 클로인데 그 C를 따서 만든 재단입니다. 맞아요. 예. 두 사람이 이 만나게 된 것은 이전에 이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해줬다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관계가 알려진 것은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었죠. 그리고 뭐 알려지기로는 최태원 회장이 돈만 주는 삶을 살아왔는데 김의영 이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삶으로 바뀌었다, 공감 능력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변화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뭐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노소영 관장과.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달 9일에 두 사람 이혼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다가 맞소송을 내면서 이혼 의사인 합치가 있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이 시가총액 이 SK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절반을 재산분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다음에 재산분할 665억 원 판결이 났는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큰 액수지만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 관계 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녀의 양육 정도라든가 그리고 전체 재산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법 쪽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분할 규모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김의영 이사장에게 30억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예요. 또 다른 이제 법적 소송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별개의 소송인데 사실 30억이 다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고액의 이례적인 고액의 청구 소송을 낸 상황으로 보여서 두 사람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고 이 노소영 관장과 이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리하자면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제 이혼 소송 1심에서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는데 2심에서도 사실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일단 2심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지금 달라진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것이 바뀔 만한 어떤 명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쉽게 뒤집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도 법 쪽에서는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착된 몇 장의 사진, 해외에서 찍힌 저 몇 장의 사진 때문에 꽤 온라인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거든요. 명품 브랜드 행사장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과 이 동원 김희영 이사장, 김희영 씨 얘기까지 저희가 길지 않게 화제거리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몇 회였나요? 6위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를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배우자 노소영 이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 소송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1조 넘는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법원은 이혼은 하되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현금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이혼 의사를 보이면서 이혼 조정이 시작됐지만 결렬됐고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법원은 5년에 걸친 1심 소송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에 최 회장 소유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1,300만 주 가까이 되는 SK주식회사 주식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평가액으로는 1조 3,586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동산과 퇴직금, 예금, 일부 계열사 주식 등만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SK주식회사 지부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회사 지부는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에서 출발한 재산이라 결혼기간 부부가 일군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양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스카프를 두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마스크 너머로 말 한마디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변론하실 건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오늘 처음 열린 재판은 재산 분할이 최대 쟁점입니다.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도 청구한 겁니다.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지분의 42.29%로 오늘 종가 기준 약 1조 원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은 상속받은 것이어서 노 관장이 기여한 게 없다며 맞서는 최태원 회장은 오늘 재판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